네, 지난 6월 8일부로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까지 모두 등교 개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라북도에서는 아직까지 큰 혼선은 빚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일선 현장의 교사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높은 업무 강도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학교 현장, 어떤 남은 과제들이 있는지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교육청에도 출연 요청을 했거든요. 교육청에서 조금 일선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안내를 듣고 싶었는데 저희의 수차례 거친 섭외 요청에도 불응해서 아쉽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실장님 뭐 혹시 유감 표명이라도 한번 하실까요? 허공에 대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코로나19 현상에 대해서 전라북도 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 나와서 현재 도교육청의 어려움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부딪힌 어려움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풀었으면 조금 더 지혜롭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다행히 전라북도 학교 현장은 아직까지는 등교 개학에 있어서 큰 혼선은 빚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실제 현장에서 느끼시는 바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숨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교사들, 교직원들, 학부모님들이 현장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들이 사실이고 저희에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노력으로 평온한 일상을 느끼는 것들은 매우 다행스럽지만 그분들의 노고의 한계가 곧 닥쳐오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 그지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등교 개학에 앞서서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좀 더 늦추면 안 되겠느냐, 뭐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등교 개학 이전에 학교 밖에서 학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독서실이라든지 애들 PC방이라든지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것들을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문만 닫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좀 개인 방역에도 힘쓰면서 서로 조심하면서 순차 등교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등교 개학 이후에 큰 혼란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게 토론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니까 하루 종일 선생님들만 떠드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지친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요즘 그 마이크 구매율이 그렇게 높아지셨대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하고 말을 하실 때 소리가 안 나니까 마이크를 다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니까 아침 등교 때부터 발열 체크, 점심 급식 전에 발열 체크, 저녁 석식 지도까지 해서 하루가 너무 정신이 없다 이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학습지도 생활지도도 원래 힘들잖아요. 행정 업무 이런 거 항상 과중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방역 업무까지 겹치니까 정말로 교사단 학교 관계자분들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가진단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기 직전에 자가진단 시스템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해서 학교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 업무의 시작입니다.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대략 7시에서 7시 반 정도에 학부모님들께 문자를 보내고 또는 학부모님들 좀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학생들에게 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거를 체크해서 제출을 해야지 등교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9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교 개학 일주일 전부터 학생들이 계속 또는 학부모님들이 계속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응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부에서는 그 응답률을 계속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각 지역교육청,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에게 이 응답률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부모님들께 계속 문자를 보내야 되고 이제 이것이 교사들이 그래서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매일 부모님들께 응답해 주세요. 학생들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침 일과의 시작이다 보니까 방역의 문제가 그 과정에서
수업보다 우선시되는, 물론 긴박한 사태는 그래야 되겠지만은 이 방역과 교육이 함께 지금 두 가지를 병행하는 데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보건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노고가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도교육청에서 보건교사 앞으로 내려오는 공문이 지금까지 150건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건교사. 그 150건은 모든 것이 업무가 되고 그거 말고 또 보건교사들은 매일매일 학교 현황을 등교 현황, 발열 체크 현황, 선별 진료소를 갔는지 열 있는 학생이 있는지를 매일매일 교육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가진단 시스템과 매일매일 제출하는 현황 보고가 2중, 3중의 업무가 이렇게 있고 또 평상시에 해야 하는 학생들의 뭐 체격 검사, 건강 검사, 보건 수업 이런 것들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 선생님들의 노고가 지금 피로도가 지금 극에 다다랐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게 업무가 늘어나면 사실 이제 인력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출연하진 않았지만 교육청에서 그래도 방역 관련해서 인력 지원을 한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실제로 좀 실효성 있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지금 방역 관련 인력이 지원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도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화장실을 갈 때나 급식소에 갈 때 거리를 유지하는 것, 마스크 착용 유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방역 지원 인력들이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쉬는 시간 틈틈이 이렇게 학생들 문 손잡이, 계단 난간 이런 것들을 소독하는 작업까지 이런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 그 방역 하시는 그 자원봉사자들을 지금 이렇게 모시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퇴직교사들도 지금 이렇게 이제 모시려고 하고 또 학부모들도 이렇게 오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니 사실 퇴직교사라고 한다면 연세들이 대개는 60세 이상일 텐데 이분들이 사실 코로나와 관련지어서 위험 예를 들어서 미궁 집단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행여 이분들이 왔다가 또 다른 또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또 다른 또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기도 하고 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 실장님 뭐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들은 바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학교들은 모집 인원이 대거 몰려서 그렇죠. 제비 뽑기를 한 학교도 있다고 그러고요. 뭐 어떤 학교는 뭐 여러 방면으로 구해보려고 했으나 어려움이 있어서 뭐 방과후 교사가 투입이 되기도 하고 예, 그렇다고 들었는데 학생들 얘기로는 좀 두루 만족하는 편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학교 안에서는 또 그로 인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등교해서 수업받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학과 지도라고 하는데 뭐 어떤 곳은 뭐 온라인 수업한다는 것도 있고 뭐 홀짝제로 수업한다는 데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학교의 일선 현장에 혼란은 없습니까? 매우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학교 현장을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행정직까지 처음 접하는 상황에 지금 있기 때문에 혼란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비정상이고 다만 이 혼란을 얼마나 최소화시키고 또 우리 교육 본연의 자세 길을 마련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현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대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낮에는 수업하고 밤에는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이런 시간이 지금 매우 길어지고 있습니다. 토론 수업, 협력 수업을 지금의 학생들은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의 어떤 그 일제식 수업, 설명 중심의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 학생들이 답답해하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는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등교 계약한다고 하면 뭐 온라인 수업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배움이라는 게 상호작용에서 일어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과 또래 집단과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데 이제 대면식 온라인 수업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그냥 혼자 또 맞벌이 과정에서는 혼자 컴퓨터 켜놓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시간 때우기가 많다고 들어서 이제 이 시점에서 오히려 더욱더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병행 위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가을에 코로나가 더 대유행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론 정신이 없고 급작스럽게 준비했지만 지금 코앞에 닥친 일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또 더 가지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워낙에 다양하고 화려한 콘텐츠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좀 장기적으로 아이들 학습 상태에 맞는 수준별 콘텐츠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그 온라인 학습을 따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좀 역량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유치원이나 저학년들은 정말 옆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다 컴퓨터 켜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참 어려워 어렵죠.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 이 돌봄을 강화시키는 게 차라리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방학에 맞아서도 이런 거를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네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나이 학생들이 이제 이걸로 인해서 그 온라인에 계속 접속하다가 네. 또 돌봐주는 어른이 없으면 유해 매체에 또 그렇죠. 일찍 이렇게 접할 기회가 또 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지원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 돌봄 시스템을 좀 확대를 해야 되는 네.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온라인과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대면과 관련된 이제 이런 지금 두 개가 지금 작동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업의 질을 갖다가 혹은 강의의 질을 갖다가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아봤었을 때 딱히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나름대로 이 수업 방식에 관한 온라인 수업 방식에 관한 내용들이 한편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 방금 제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와 같은 이런 방식도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저희들이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감하고요. 예. 그 수업 시수를 위한 온라인 수업이 그러니까요. 아니냐. 예,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예. 순차적으로 빨리 계약을 하는 게 맞고 또 공교육이 또 학습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외계층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등교 계약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되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좀 아이들의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온오프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한다든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등교기에 학 시점이라든지 학습 방법, 온라인 수업을 처음 도입하게 되는 목적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제도에 그러니까. 뭐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학 입시 제도를 정점으로 목표로 세워놓고 그것을 맞추기 위한 역순으로 지금 거꾸로 맞습니다. 이 행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온라인 수업 기간에 학생들의 가정 형편이나 문화 환경 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학습 능력에 따라서 이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매우 벌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는 나이가 어린데 아주 잘해요 라고 하는 학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수업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것들은 이미 격차가 벌어져 있는 학생들이 이 시기에 더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등교 계약이 특히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교육 수업을 하는 것들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병행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참 저는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초중고 선생님들 각각 한번 제가 나름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 의외로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이시더라고요. 아 이게 좋은 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자기 선생님들이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뭐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사적으로 결제해가지고 듣는 인강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컨텐츠 개발을
힘을 쓰고 이거를 이제 개인 선생님들이 하기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죠. 교육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뭐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과 협력해서 수준별로 이렇게 개발하고 이제 그게 이제 또 수준별로 해서 그러면은 시험은 어떻게 할 거냐,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도 과감하게 지금 우리가 또 입시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공론화시켜서 그동안 우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뭐 이야기 나왔던 의견들, 뭐 입시를 자격고사화하자, 국공립대학만이라도 뭐 통폐합을 하자, 뭐 이렇게 예전에는 뜬구름 잡는 얘기였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렇게 논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네. 예, 우리가 또 다 같이 한번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제 추상적인 언어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현실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실제 현실에서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쌍방향식 수업이라고 하는데 이 쌍방향식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도 몇 번 시도하다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 자체 프로그램이라든가 플랫폼 자체도 갖추어지지 못했고 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초등교사로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쌍방향 폼 이러한 것들에서 학생들의 사용과 또 그것과 관련된 그것을 장시간 예를 들어 수업을 뭐 최소한 한 20분 정도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집중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어렵고 촬영하고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그럽니다. 아 이거 나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주에 있는 고3 담임 선생님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놀라신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제 등교 계약을 하기 전에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온라인 수업을 아이들이 충실히 해서 올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굉장히 불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온 거죠. 왜 실컷 온라인 수업을 하고 너희들 다 공부했다고 체크를 했는데 왜 이 정도냐라고 물어보니 아이들이 한 말은 이거 등교하면 선생님이 다시 알려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도가 있는데 과거 온라인 수업으로 올렸던 부분을 보충해서 보강을 하고 간단하게라도 서머리랑 이런 것들을 하고 다시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현실적인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원격 수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첫 번째 어려웠던 게 학생들 출결 확인 및 수업 참여 동렬합니다. 56.6%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아이들을 갖다가 모으는 자체가 이미 제일 어렵고 그만큼 이제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문제 즉 뭐 수업 준비 시간의 부담이랄지 또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우려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현장에서의 어려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였구나. 맞아요. 온라인 가입시키는데 일주일 걸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들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은 그 이면에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학교 현장 행정 이런 것들에서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그것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이지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모순된 지점이 있고 어려운 지점이 있고 불가능한 지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업 일수가 있고 교육 과정이 있고 출석을 해야 하고 되고. 진급을 시켜야 되고 입시를 치러야 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눈을 감고 못 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일단은 당장 앞에 닥친 여름방학 같은 것부터 학사 일정의 향후에 차질이 없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초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이 8월 첫 주나 둘째 주에 한 2주 정도를 아마 확보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겨울방학을 한 1월 초 정도에 초중고등학교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 일수만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되는 지점은 이제 유치원은 지금 현재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생들은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5월 27일부터 수업을 한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름 방학 없이 수업을 계속하더라도 현행 법상으로는 1월 말경이나 돼야지 방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방학 없이 만약에 여름 방학을 한 2주 정도라도 하게 되면 2월 달로 넘어가서 겨울 방학을 하게 되는 그 만 3세, 4세, 5세 아이들이 다닙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도 이제 교육부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고 교육부에
이번 주에도 이제 교육부 앞에서 농성도 하고 시위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교육부 내부에서도 좀 반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스크 쓰고 있기가 정말 갑갑한데 아이들은 오죽할까 싶거든요. 네. 좀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아이들이 규칙을 부모님께나 선생님께나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지 얼굴에 땀이 범벅이 돼도 마스크를 꼭 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힘든 부분은 이렇게 일제식 수업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스크 끼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실 때 정말 힘드실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물어보면은 이제는 에어컨을 트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문 열어놓고 에어컨 트니까 조금 낫다고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선생님들에게 그 덴탈 마스크인가요? 호흡이 편한 그 마스크를 교육청 같은 데서 지원을 안 해주고 다 선생님들 혼자 사비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교직원들을 위한 마스크를 지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학교 공동체 일원이 아닌가요? 나는 이런 기사를 당연히 충격적입니다. 그 이야기는. 네, 저희가 시간상 조금 마무리할 때가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좀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서 학교가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바라는 점만 듣고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한 그 순차 등교하면서 한 그 모 중학교에서 뭐 격주로 할 것인지 격일로 할 것인지 뭐 짝수 홀수로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문을 돌렸어요. 네. 스마트폰 앱으로 전교생, 전 학부모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 자신에게 의견을 묻고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하여튼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앞으로도 어떤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 교육에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의견을 물어가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 예, 그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현재 그 모든 상황이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둔다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중앙 통제형 교육 시스템보다는 교육 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육 자치를 준비하고 있는가? 교육 자치를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권한 안에서 책임을 행사하고 있는가라는 좀 교육 자치를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정말 전라북도 교육청은 또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들을 요구했을 때 교육부의 지침이 없어서 못합니다. 교육부에서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라는 법적으로 해도 되고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빨리 시행토록 하라라고 하는데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굉장히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활하게 등교하는 학교들은 소규모 학교들입니다. 모든 것들을 소규모화 시킬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저희 전주 지역의 대규모 학교들, 과밀학급들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반드시 감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학교에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도 전교생이 1,000명이 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적정 규모로 좀 분산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도교육청 자체 힘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 이후에 교육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지점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환경이니까 새로운 시도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데 말씀 들어보면 대면의 방식의 소통은 어려워지고는 있지만 소통 자체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